이어지는 얘기인데요. 장동혁 대표 조금 전에 입장이 나왔습니다. 제명 결정 이후에 제대로 된 목소리가 처음 나온 건데요. 오늘 이렇게 설명을 했고 앞으로는 지방선거 대비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의 지난 총선 때 인재영입위원으로 활동을 하셨고요. 중도 외연 확장에 확실한 메시지를 던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대표께서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하셨고 젊은 청년들에게 어필할 수 있고 젊은 당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선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서울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정훈 의원을 임명을 했고요. 그리고 4일에는 아마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제주도 방문 예정도 있다고 하고 당명도 바꾸기로 했잖아요. 2월 안에는 당명을 최고위에서 의결하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요. 강전하 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명은 일단 이렇게 정리를 했고 앞으로는 지방선거 체제로 좀 빨리 전환하겠다 이런 목표인 것 같은데요. 맞나요? 그렇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지방선거뿐만이 아니라 총선 재보궐선거도 이번에 한 10석 정도 꽤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준비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이라든지 경제, 관세 이런 것들에 있어서 실책성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초반에 이렇게 좀 달려가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조정은 의원을 인재영입 위원장으로 오늘 발표가 되었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원내에서의 그 연설이 있기 때문에 이 일정을 고려해서 다른 어떠한 인선들도 곧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 지도부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으로 인해서 당이 사실상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수습 그리고 중심점을 본인보다 또 총선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위원장이라든지 이쪽으로 넘기는 것들도 하나의 생각됐던 포인트들이 아닌가라는 것도 보입니다. 예. 이런 와중에서요, 국민의힘 당내에서 또 다른 인물이 또 논란에 휩싸여 있는데요. 김재원 최고위원의 제안으로 최근 입당한 유튜버 고성국 씨 얘기입니다. 고성국 씨의 발언을 놓고 여러 가지 좀 이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친한계가 징계안을 제출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그것과 관련된 추가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특정 최고위원분들이 직접 가서 당원 원서를 받아오셨죠. 국민의힘 당원들조차도 동의할 수 있는 당원들이 얼마나 되실까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당 의총이라든지 의원들의 좀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건 토론의 대상이죠. 토론의 대상이지 그게 징계의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전두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에 걸자 이런 얘기를 한 걸 두고 친한계에서 징계안을 낸 건데 그것과 관련해서 일단 그 고성국 씨도 추가로 좀 입장을 냈더라고요. 전두환 전 대통령은 평화적 민주화의 결절점이다. 공개 토론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강성필 부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걸 가지고 또 비판 목소리가 나오던데요. 징계할 필요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대표 되신 다음에 이제 호남, 광주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겠다.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 말의 진정성이 보여지려면 저런 분들 바로 제명해야 돼요. 지금 2026년 대한민국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평화적 민주화의 결절점이라고 말하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예. 이거 중도층이 들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미 전두환 전 대통령 역사적으로 사법적으로 이미 평가가 끝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호남, 특히 광주에서는 배우자를 잃은 분들, 아버지를 잃은 분들, 아직도 직접적인 피해자, 유족들이 살아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저런 말 들으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네. 그런데 저게 무슨 징계의 대상이 아니라 토론의 대상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우리 당의 입장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당의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거면 좀 고성국 씨 제명해야죠. 이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오늘 입장이 나왔는데 그냥 당원의 얘기일 뿐인 거고 이 사진과 관련된 주장을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 이 이슈에 대해서 확대 재생산할 경우에 엄정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일단 공보실 명의로 나온 입장인데요. 이 정도로 좀 어떤 설명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추가 입장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까 박성훈 대변인 자주 이야기하시던데 왜 이걸 공보실 명의로 내죠? 대변인이 이야기하면 안 되는 주제입니까?
대변인이 그렇게 뭐 사안마다 이야기하시는데 왜 이런 주제는 공보실에 아무 이름도 없는 사람으로 익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전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네. 고성국 씨는 일개 당원이 아닙니다. 자, 이분은 현역 지금 최고위원이 직접 가서 이 입당 원서를 받은 분이에요. 예. 입당 원서를 받고 난 다음에 정의용 사무총장이 직접 전화를 해서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라고 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영향력 뭐 당내에 있어서 뭐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분이 그럼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당사에는 이제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대통령의 존용만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래도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기 때문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결국 내란 사건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던 분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이 고성국 씨가 지금 전두환 대통령의 평화적 민주화의 결절점이었다? 그러면 5.18 민주화 운동은 없었던 겁니까? 그거는 뭐 역사에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김재원 최고도 옛날에 5.18 관련된 발언 때문에 당에서 한번 나간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5.18 북한군 왔다라고 뭐 주장했던 분들 그것 때문에 당에 징계를 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토론 대상이에요? 이걸 지금 강명구 의원은 토론해 보자는 거예요? 이미 역사적으로 다 심판난 문제를 토론해 보겠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저는 광주에 내려가서 이 문제에 대해 한번 토론해 보자 그러십시오. 그럼 광주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그 발언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물으면서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사람, 확대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어떻게 대응할 건데요? 예. 뭐 토론은 못 합니까 우리가? 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또 한 번 국민들에게 입틀막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아무도 나타나지도 않고 이거를 이야기한 사람들을 다 책임 묻겠다고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본인이 예. 이거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발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 응분에게 책임을 진다면 저는 이게 책임지는 자세라고 봅니다. 예. 어쨌든 오늘 국민의힘 명의로 나온 공보실의 어떤 입장에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런 메시지를 냈다는 거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5위였고요.